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최유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당진시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시설 5m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상향됩니다. 당진 평택항의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2,629만 톤에 그쳤습니다. 잠시 후 5월 2일 JIB 뉴스가 시작됩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꽃이 피고 햇볕이 내리쬐는 계절 봄.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로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계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당진시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혜은 기자입니다. 당진시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의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수치를 살펴보면 2015년 40.5명, 2016년 23명, 2017년 25.3명으로 점차 하락했지만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살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며 급상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을 보이는 충남 지역의 평균 자살률인 31.7명을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50을 넘어선 지역은 대전 동구, 전남 나주, 경남 창원 성산구 등 8곳에 불과합니다. 한편 3에서 5월 봄철의 자살률은 겨울철에 비해 20%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일에서 2월의 자살자가 900명대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3월부터는 크게 늘어 5월 1,15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오명을 안게 된 만큼 자살 고위험 시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 뉴스 전혜은입니다. 당진 소방서가 30일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2배 인상되는데요. 최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소방서가 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0일부터는 주차 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이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의 인상은 적색 표시 설치 등 준비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진 소방서에서는 당진시청 및 경찰서와 협업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진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최도연입니다. 당진 평택항 물동량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와 자동차의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비컨테이너 화물량이 10.8% 준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분기 항만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진 평택항은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2,649만 톤에 그쳤고 대산항의 전체 물동량도 3.3% 줄어든 2,278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1월에는 당진 평택항의 물동량이 2.3% 증가했는데
5월에는 반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품목별로 유류와 자동차의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빅컨테이너 화물량이 10.8% 준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해운 항만물류 관계자는 뚜렷한 해운 물동량 감소세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시장 전반의 물동량 감소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걱정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유린입니다. 지난 4월 24일 열렸던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 이후 충남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을 위한 원만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중부발전 호반건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햇빛발전소 협동조합과 한국중부발전, 호반건설이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열렸던 태양광 발전 사업 설명회의 후속 조치로 발빠르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성문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염해 피해 간척지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 협약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법률 검토 및 민원 처리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특구 약 96만 5천 평에 총 450메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 특화 발전 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들어서면 국내 최초의 아리백 인증을 통해 성문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조성됐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주도라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협약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호반건설에서는 무한한 지원과 성심성의껏 잘할 수 있도록 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발전 역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사의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협동조합은 당진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태안 인근 해상에서 낚시 영업 중이던 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7명, 총 19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태안 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영업 중이던 낚싯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낚싯배 A호는 지난 30일 오전 4시 태안 안흥 외항에서 낚시 승객 17명을 태우고 사고 해역에 도착해 낚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승객이 기관실 연기를 발견한 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선원과 승객을 포함한 19명을 함정에 옮겨 태운 후 선장의 안내를 받으며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 30일 충청남도 당진시와 전라남도 광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양도시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면 두 도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와 전라남도 광양시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양시의 공동발전과 반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3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한 광양시는 여러모로 당진시와 닮은 도시입니다. 양도시의 인구는 비슷하고 재정 규모도 엇비슷합니다. 시 관계자는 두 도시가 철강과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했다는 점과 아동 친화 도시 인증과 여성 친화 도시 지정 도시라는 점에서 양도시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면 두 도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약으로 양도시는 행정과 환경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에도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의 국내 자매 교류 도시는 서울 강북구 용산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유성구 등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JRB 뉴스 최유린입니다.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도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진시에서도 20명이 A형 간염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최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A형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의 A형 감염 확진자는 3,671명입니다. 재작년 확진 환자 수는 4,419명으로 지난해에는 2,436명까지 줄었는데 올해는 약 4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감염자보다 1,235명이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시도별 환자 수는 경기도 서울에 이어 대전, 충남, 충북 순으로 많아 충청 지방의 환자가 두드러집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208명이 A형 간염에 감염됐으며 올해는 이미 312건이 신고됐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이 충남에서도 기승이며 당진에서는 현재 20명이 확진됐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한 음식 섭취가 필수라며 무엇보다 환자나 오염된 매개물질의 접촉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최도연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아나수소를 배출하고도 관련 사실을 은폐해온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충남도의 솜방망이식 처분과 당진시의 성급기식 행정처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검출된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청산가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검출량이 17.3ppm으로 기준치인 3ppm의 5.6배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제철이 시아나수소의 배출 사실에 대해 인지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기 무려 1년 8개월 전. 현대제철은 이 사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지만 충청남도에 알리지 않았고 대기 측정 기록부를 제출할 때도 누락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충남도의 미흡한 대처 역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이 충남도에 시설 개선 명령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충남도는 시설 개선을 명령하지 않고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린 채 감사원의 의견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진시 역시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내놓고 현대제철의 초과된 배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대책 수립이 아닌 부족한 조치와 선긋기식 행정처리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인 제공자인 현대제철과 이를 수수방관한 충남도 당진시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당진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현대제철은 최근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및 안전진단에서 2,40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근로자의 안전 역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을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로자와 주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는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현대제철이 어떤 후속 대처를 내놓을지 그 책임에 집중이 쏠리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